홍준표 경남지사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8인 중 첫 소환 대상이 됐습니다. 자신이 직접 1억여 원을 전달했다는 윤모 씨의 진술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소환 소식을 들은 홍 지사는 윤 씨가 지난 대선 총선 때도 자금 심부름을 했을 거라면서 대선 자금 비리 의혹을 강조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는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유가족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던 박 대통령의 말은 지켜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고 비판받아온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극적으로 타결됐던 여야의 공무원 연금법 개혁안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여당이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는 모양새가 됐는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짚어보겠습니다. 5월 6일 뉴스K 잠시 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돌아보면 우리들의 마음을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보이는 라디오가 탄생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대를 책임질 다양한 시사 프로그램, 정의로운 변호사들의 법조 뒷담화, 이런 변이 있나?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한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화제의 주인공을 만나 한국 정치를 해부한다. 이용마의 한국 정치. 뉴스와 토크를 아우르는 무개념 토크쇼 김성수, 최영일의 맛있는 수다. 역사 왜곡 문제를 파헤치는 진실 프로젝트 100년 전쟁. 음악을 통한 정면 승부. 신개념 뮤직 토크 DD쇼. 시청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강제 소환 방송. 고퀄리티 보이는 라디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4월 6일 오후 6시 본방사수. 국민들 모두 보라. 4월 6일부터 뉴스K가 퇴근길에 함께합니다. 저녁 7시, 2시간 빨라진 뉴스K. 많은 시청 바랍니다.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조위 무력화 가능성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귀를 닫고 강행에 나선 겁니다. 문제의 법안이 시행되기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만 남았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김종훈 기자와 이 사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이 수정 없는 수정안이라고 비판을 받아왔습니다만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더군요. 네, 오늘 오전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지난 3월 27일 해수부가 시행령안을 내놓은 지 41일 만입니다. 그 사이 정부는 지난 4월 29일 해수부 자체 수정안을 내놓은 뒤에 이어진 30일에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후에 오늘 국무회의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이 시행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최종 확정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9일 진통 끝에 여야 합의로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과는 거리가 멀어서 유가족과 특조위의 거센 반발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좀 짚어보죠. 네, 해수부가 지난달 29일에 발표한 시행령 수정안과 큰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게 논란의 주된 이유입니다. 앞서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원장이 광화문에서 농성까지 하면서 허수아비 특조위를 우려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돼 이석태 위원장의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발표대로 파견 공무원 숫자가 42명에서 36명으로 감축됐을 뿐 변한 게 없습니다. 정부가 유가족들 입장을 들어줬다고 말하는 행정지원실장도 기존 기획조정실장에서 이름만 바뀐 겁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자리에 기존의 해수부 직원 대신에 다른 부처 공무원이 맡을 예정이기 때문에 유가족과 특조위의 의견을 들어줬다는 입장인데요. 일단 유가족들과 특조위는 해수부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부처 공무원이 맡는다고 해서 특조위의 독립성이 과연 유지될지
이에 대해서 강하게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행정지원실장, 이 자리는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대책, 피해자 점검 등 각 부서의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 공무원이 실질적인 업무 총괄 역할을 한다. 이 부분이 바뀐 데 없다는 건데 오늘 가족들의 반발이 상당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때문에 그 시행령이 이제 국무회의를 통과되고 나서 오후에 바로 유가족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유가족 50여 명이 안산에서 올라왔는데요. 유가족들은 우리는 쓰레기 시행령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을 예고했는데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건설은 정부가 해주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피해자 가족과 국민 여러분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피해자 가족들이 중심으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의 행동을 모아주신다면 머지않아 반드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한 안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특조위 측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특조위도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법 시행령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세월호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겁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이름만 바꿔 행정지원실을 설치했으며 핵심 보직을 하경 공무원으로 배치하여 특조의 독립성을 훼손합니다. 또한 특별법에 규정된 특조의 업무 범위를 타당한 근거 없이 축소함으로써 참새 진상규명 활동과 안전사회 대책 수립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특별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활동을 하겠다는 겁니까? 네, 일단 특조위는 작년 11월 제정된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해서 활동한다고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강조했는데요. 정부 시행령이 일방적으로 하달됐지만 특조위는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활동해야 함을 강조한 겁니다. 시행령이 형식적으로나마 제정되었다고 하여서 상위법은 특별법을 어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특조위는 특별법에 충실한 시행령을 제정할 것이며 특별법에 근거한 각종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별법이 구체적으로 특조위에 부여한 권한을 활용하여 허술하게 시행령에 구애받지 않는 독자적인 위원회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특조위의 독립성을 지키고 상임위. 네, 그러면서 특조위는 특조위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개정안을 만들어 이렇게 지금 앞으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특별법 원안에 충실한 특조위의 개정안을 발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정부의 시행령에 따를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건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가족들은 오후에 세월호 추모 집회관 경찰의 CCTV 불법 사용에 대해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세월호 추모 집회에서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기자, 유가족에게까지 물대포와 캡사이신 등을 쏘면서 강경 진압하는 동시에 교통용 CCTV를 활용해서 시민들의 집회를 통제하고 감시했습니다. 예, 사실상 강행됐다는 비판을 받는 사안이 또 있더군요. 정의화 국회의장이 결국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직권상정을 하기로 했다고요. 네, 야당의 반발 속에서 결국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단독 처리됐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는데요. 새누리당 의원들 158명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는데요. 앞서 정의화 의장은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론을 내릴 시점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즉 직권 상정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논평을 내고 당장 대법관 임명해서 사법 공백을 메우는 것보다 자격 없는 대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면서 정의화 의장의 직권 상정을 비판했습니다. 예, 성완종 리스트 관련 속보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8일 어버이날에 검찰에 출석을 하기로 했죠. 네,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8일이죠. 어버이날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검찰이 오늘 오전에 밝힌 내용인데요. 이미 일정 조율까지 마친 상태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나온 8인 중 피의자 신분으로 첫 번째 소환입니다. 홍준표 지사는 일단 혐의가 없음을 자신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홍준표 지사의 바람처럼 될지는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앞서 보도했듯 홍준표 지사는 팩감이란 용어까지 써가면서 자신이 표적 수사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홍준표 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검사 출신인 만큼 여러 여지를 남기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본질적인 부분이 빨리 밝혀지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2일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 연금법 개혁 합의안 중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라는 문구가 논란입니다. 현재 개인 평균 소득액의 40% 수준인 연금을 50%까지 높인다는 의미지요. 대신 보험료를 1% 정도만 올리면 된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인데 정부는 아니다, 보험료를 적어도 2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쪽 말이 진짜일까 혼란스러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권현주 기자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각계의 입장을 살펴봤습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여야는 막판 진통을 벌였습니다.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한 공적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이 막판 걸림돌이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올린다는 문구를 명시할 것이냐가 쟁점이었습니다. 여당은 지난 2일 여야 대표가 실무기구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합의한 것이며 숫자를 명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적 연금 강화는 직접 당사자인 국민의 생각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당연히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하고 우리 새누리당. 반면 야당은 지난 1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대로 50%라는 숫자를 명시해야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 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는 것은 사회적 타협을 이루게 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놓고 막판 진통을 벌인 건 정부가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현재 40%에서 50%로 올리면 1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지금까지 국민연금 40만 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기금이 2100년까지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현행 보험료를 9%에서 18.8%로 2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과장된 수치라고 반박했습니다. 공무원 연금개혁 실무기구 야당 추천위원이었던 김현명 중앙대 교수는 오늘 기자설명회에서 기금 고갈 시점을 2100년으로 연기하기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이 18.8%라며 이는 뻥튀기 된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2100조 원을 2083년도에 쌓아둔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쌓아놓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보험료를 18%라고 무리하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 교수는 정부가 기금 고갈 시점을 2060년으로 고정시켰을 때 보험료율을 1%만 더 올리면 소득 대체율 50%가 가능하다고 공식 답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50% 상향 조정을 두고 각계 의견이 충돌하는 가운데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 표결을 앞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은 환경부가 산양 복원 사업 핵심 지역으로 지정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산양의 이동 경로에 불과하다면서 강원도 양양군이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2차례 환경부에 의해 부결된 케이블카 사업이지만 양양군의 재신청으로 3번째 심사가 진행 중인데요.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말 박 대통령이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강조했던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0.9%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 0.9%에 속하는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강원도 양양군이 환경부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양양군은 2012년과 13년 이미 2차례 케이블카 건설 계획을 신청했지만 부결됐고 이번이 3번째입니다.
현재로서는 관계부처 의견 조회가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설악산 양양 케이블카가 무슨 해주는 걸로 이렇게 정해졌다고 내부 방침이 됐다고도 말씀하시는데 그런 방침은 전혀 없습니다. 그 가이드라인과 검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검토 기준에 맞으면 선정이 될 것이고 1, 2차 때처럼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으면 부결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오늘 국회 토론회에서 얼굴을 맞대고 케이블카 사업의 문제점을 논의했습니다. 양양군이 신청한 케이블카 노선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사냥이 종종 발견됩니다. 환경단체는 올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과 4달 동안 이 지역에서 수차례 사냥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단 몇 개월 만에 또 이렇게 많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많은 무인카메라 촬영과 배설물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만 보여드리는 건데 왜 양양군의 조사는 누가 했길래 이렇게 발견이 안 된다고 조사위가 나오는 것인지 참으로 의문스럽고요. 2008년 12월에 제정된 환경부 케이블카 가이드라인에는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처, 산란처 등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양군은 이곳이 사냥의 서식지가 아니라 이동 경로일 뿐이라며 케이블카를 설치해도 사냥이 사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환경부가 사냥 복원 사업을 진행하며 핵심 지역으로 설악산을 선정한 것과도 양양군의 주장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양군의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강원도 평창을 방문해 평창올림픽에 맞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조기에 추진됐으면 한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조금 앞선 8월에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산지관광특구제도를 도입해 산지 개발을 막아놓은 규제를 일괄 완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아직 관련 법률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산지관광특구 지정을 위한 입법 지원 간담회가 열리는 등 법제화 움직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립공원을 포함한 자연공원에 설치된 케이블카는 9대. 환경단체는 이 정도면 국립공원에 많은 케이블카가 운행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국립공원에는 케이블카 없습니다. 일부 국립공원의 경우는 60년대 많이 설치했지만은 90년대 이후에 많은 부분이 운행 중지하거나 폐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 케이블카 한 날에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자연공원의 그 작은 면적에 이미 9개의 케이블카가 있으면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관광기관 확충을 위해서 케이블카를 건설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도 환경단체는 반박합니다. 제주에서는 지역 관광하고 지역 경제와 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또 이런 케이블카를 설치함으로써 장애인, 노인들, 사회적 약자들 이런 분들한테 관광 기회를 확충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생각에서도 한번 같이 좀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거주 지역에서도 제대로 이동권 또는 기회를 제대로 확보해주지 않고 있는데 저는 생활권 주변의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확충이 되는 것이 그분들에게 훨씬 더 나은 복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지난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은 반쪽 기념식으로 남았습니다. 국가보훈처에 의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 재창 요구를 묵살당한 5.18 유가족과 행사위원회 등이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여일 뒤면 5.18 민주화운동 35주년 기념식이 열리는데요. 국가보훈처는 올해도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과 관련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MB정부 집권 이래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논란, 강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흘 남짓 남은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할지 여부를 두고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1997년부터 참석자들이 모두 함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공식적으로 5.18 기념식을 주관했던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재창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과 2010년에는 기념식 공식 식손에서 빠지고 식전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2011년부터는 무용 배경 음악으로 혹은 합창단만 부르는 형식으로 변형됐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2013년 6월 여야 국회의원 158명의 찬성으로 공식 기념곡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5.18 기념식을 주관하는 보훈처가 지금까지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특정 세력이 이 노래를 애국가 대신 부르기 때문에 기념곡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2011년 2월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박승춘 보훈처장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연임하게 됐습니다. 5.18 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가 그동안 여러 차례 기념곡 지정과 재창을 국가보훈처에 촉구했지만 보훈처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고 내부 논의 중이라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5.18 행사위원회는 기념곡 재창을 위해 청와대를 찾아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무산됐습니다. 5.18 행사위는 박 대통령과의 면담이 무산됨으로써 님을 위한 행진곡이 공식적인 식순에 포함되지 않고 재창되지 못할 것이 명확해졌다며 오는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 지원한 예산 1억 2천만 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액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열린 34주기 기념식에서는 5.18 행사위와 유족들이 재창 불허에 반발해 기념식에 불참하면서 반쪽 기념식이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돌나물입니다. 예쁘지요? 돌나물 캐다 화분에 심으면 보기 좋게 자라 화분에 넘칩니다. 이웃에서 얻은 소 구유에서 돌나물이 자라고 있습니다. 겨우내 빈 화분처럼 숨죽이고 있더니 이제 생기 넘치는 새순을 자랑하는 기색입니다. 원추리 나물 끝나고 돌나물 무쳐 먹습니다. 두릅 땄다고 점심 먹으러 오라는 친구네도 있습니다. 제 밭으로 가는 길에도 두릅나무 많은데 그걸 따러 갈 겨를 없이 봄날을 다 보내게 생겼습니다. 바쁘면 꽃도 놓치고 나물도 놓치고 사람도 놓치기 십상입니다. 마음인들 안 그렇겠습니까? 천천히 (5월 6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